안녕하십니까, 하경민입니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시장 진단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시장이 약간 쉬어가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네. 외국인들의 거래소에서의 적극적인 순매수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순매수를 나서기 시작한 것이 7월 14일 정도부터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보자면은 거래소 시장에서 5조 4천억 원 정도 순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외국인의 순매수 기준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까요? 네, 사실 그 외국인 같은 경우가 너무 오랜 동안 순매도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사실 아직까지도 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는 있는데 한 달여 전보다는 그래도 긍정적인 면이 조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 중순부터 외국인 매수가 본격화 되는데 그 기간 동안 원 달러 환율은 오히려 조금씩 상승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외국인의 순매수 기조 유지는 상당히 좀 이례적인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먼저 그 올해 그 외국인 순매수 현황 좀 살펴본다면 상반기에 지금 16조 5천억 원을 순매도했는데 이걸 좀 기간을 늘려서 2020년부터 보면 무려 2년 6개월 동안 66조 4천억 원을 좀 순매도하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지금 한 4조 8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매수의 특징이 있는데요. 특정 업종과 종목에 아주 집중적으로 매수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2차 전지 업종에 약 한 2조 원 정도가 순매수가 되었고 그중에 LGG 솔루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조 원 정도 좀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업종 대표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약 1조 원 정도가 순매수됐고 그리고 자동차 3인방인 현대차, 기아차 그리고 현대모비스에도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 그리고 조선업종에 지금 3천억 정도 순매수해서 이들 4개 업종 토탈로 전체 순매수 금액의 거의 90%가 가까이가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결과는 뭐 향후 턴어라운드가 기대되는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좀 쇼커버닝이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그 일부 지수 관련주 같은 경우는 파생 상품과 연관한 어떤 순매수세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솔루션이 이제 종목 1위 매수 종목인데 아무래도 그 보호해수가 이제 해제됨으로써 편입 비중 증가가 나타남으로써 순매수 1위 종목이 된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매수와 관련 이런 의견도 있는데요. 현재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는 있지만 결국 물가가 안정되면서 연준이 금리를 긴축을 좀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한다면 달러가 고점을 치고 하락할 수 있다는 점에 좀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 진행 중인 원화 약세가 국내 경제의 펀더멘탈을 반영했다기보다는 글로벌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로존의 그런 경기 침체 우려감 그리고 중국의 경기 악화 등을 고려한 것으로 따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국내 주식을 저가에 매수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기회로 보는 시각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지만 현재 국제 정세가 한 치 앞을 예측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너무 이제 원론적인 것 같긴 하지만 향후 그 외국인 순매수 추이는 글로벌 상황이 어떻게 변한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변할 수도 있다라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상황에 따라서 좀 전략을 수정해 나가실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고 있는 업종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게 필요할까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지금 이게 잘 나가는 업종을 순매수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상보다 아직은 별로 같은데도 순매수하는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그래서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눠 준 건데 아마도 지금 잘 안 나가는 종목을 매수하는 거는 파생 상품과 연결한 순매수, 기술적인 순매수가 나오는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 2차 전지라든지 그 조선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향후 실적 전망이 긍정적으로 보고 쇼커버링을 했던 거를 좀 숏을 쳤던 것을 좀 커버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런 실적 전망이 바탕이 된다면 외국인 순매수 종목을 관심 있게 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 주에도 우리가 가장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밤 또 파월 의장의 입이 되겠습니다. 잭슨홀 미팅을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또 통화 정책에 대한 민감도가 아직까지도 높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어제도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25bp 인상을 하기도 했는데 그런데 사실 기준금리 인상의 수혜주라고 우리가 또 생각하고 있는 금융주라든지 또 은행주 같은 경우에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지수와 그냥 연동되는 정도이지 지수를 비트하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아웃퍼폼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될까요? 은행주 지난 그 7월 초반에도 제가 한번 코멘트해 드렸는데 네. 그때 이제 외국인이 그날 당일 좀 순매수 많이 해서 어떻게 보시느냐 물어봤을 때 저는 좀 아직은 부정적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네. 지금 그때와는 상황이 조금은 달라진 면이 있지만 그래서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은행주가 뭐 지수를 더 비트한다든지 아니면 추세적인 상승 전환은 아직은 좀 힘들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가 반등이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예상보다는 경기도나 조짐이 가시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미국 연준과는 달리 그래도 안정적인 그런 예상 가능한 것에서 급격하게 올리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좀 그런 면에서 좀 우려감이 좀 과도했다라는 측면에서 외국인도 좀 순매도세를 멈추고 관망하고 있다라는 점이 지금 그나마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고요. 네. 그렇지만 좀 그래도 좀 아직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지금 금리 인상이 미국보다는 덜하지만 상당히 지금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상당히 급하게 지금 진행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향후에 추가 금리 인상이 예정되어 있다는 점도 상당히 부담적인 요인이고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금리 인상이 되면 결국 빠른 연체율 증가로 이게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그에 따라서 충당금 설정액도 예상보다 훨씬 더 높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가 이렇게 빠르게 높아지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이제 3%를 넘게 되면 과거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고 지적이 나왔는데 은행의 예금 구성이 저원가 예금에서 정기예금처럼 원가 부담이 높은 예금으로 지금 빠르게 이동한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예대채 마진 축소가 좀 있어서 은행의 수익성 개선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것을 대출로서 은행은 커버를 하면서 이제 해야 되는데 빠른 금리 상승은 대출 수요 자체를 위축시킬 수 있고 또한 은행 역시 대출 심사를 좀 더 까다롭게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출액 절대액 자체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저는 은행주는 반등이 나타나면 좀 그런 반등을 이용해서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아직까지는 접근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은행주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의견 주셨고요. 앞서서 외국인의 매매 동향 여쭤봤었는데 사실 외국인이 이렇게 큰 폭으로 순매수를 함에도 불구하고 지수가 치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 기관이 또 그만큼 순매도를 하고 있잖아요. 네네. 일단 8월 한 달간만 놓고 보더라도 기관이 지금 거래소에서 2조 4천억 원 정도를 순매도를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순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지금 보니까 뭐 LG전자 낙폭 과대 관점으로 볼 수 네. 있겠고 두산 에너빌리티, 하나솔루션, 뭐 신재생 에너지와 관련된 종목들도 요즘 잘 나가는 종목들도 사고 있고 낙폭 과대된 종목들도 사면서 또 투트랙 전략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기관의 매매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일단 기관은 사실 기관의 지금까지 순매도를 지속한 이유로는 네. 아무래도 대표적인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 비중 축소하고 대체 투자라든지 해외 주식 비중 늘린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 전략을 쓰고 있고 그렇죠. 예, 그리고 다른 기관들도 지금 국내 시장이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악화되면서 비중 축소 또는 이제 환매에 대한 그런 거에 반응하기 위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기관에서 주식을 운영하시는 분들 운영력들이 가장 크게 이제 추구하는 것이 전체 지수 수익률보다는 조금이라도 나은 수익을 지금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 목표인데 그러기 위해서 시장의 소수 종목에 좀 집중을 해서 플러스 알파를 그 종목에서 만들어내므로 인해서 이제 수익률을 방어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은 현재 주도주이거나 아니면 향후에 주도주가 되거나 아니면 시장보다는 아웃퍼폼할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기관 매수 종목에 관심을 가지는 게 좋다 보이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관이 이제 7월 이후 매수하는 종목이 좀 발견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기관만 순매수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은 매수하지 않고 기관만 순매수하는 종목인데 이거는 아무래도 향후의 상승률 말해서 다시 말하면 이제 업사이드 포텐셜이 상당히 큰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LG전자, 삼성생명, 현대건설, 농심 등이 좀 있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이 향후 실적이 크게 개선될 수 있다는 그런 스토리는 다 보유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좀 순매수했다고 일단 추정해 볼 수 있고 개인적으로 그 중에서 조금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 농심이라는 종목인데요. 농심은 24년 만에 지금 2분기 영업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도 기관은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 계속 꾸준하게 사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실적 개선 가시성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농심이 지금 라면과 스낵 가격을 9월 15일부터 인상하기로 발표했는데 지금 추정치로는 한 500억 정도 영업이익 증가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최근 곡물 가격이 조금 꺾이면서 하락이 진행 중인데 시차를 감안한다면 4분기부터는 이런 것이 반영되면서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실적 개선세가 뚜렷한 음식료 업종 중에서는 업사이드 포텐셜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아직까지 실적이 부진해서 밸류에이션은 아직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인데요. 그렇지만 뭐 이익 성장 매력 보유하고 있고 기술적으로 추세도 지금 상승으로 막 전환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한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잭슨홀 미팅이 이제 내일이면은 마무리가 되면서 이 모멘텀은 또 이슈는 소멸이 되게 되고 다음 주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다음 주 사실 오늘 밤에 있을 잭슨홀 미팅 네. 결과에 따라서 상당히 좀 변동성이 어떻게 되느냐 아니면은 뭐 방향성도 결정된다라고 보이는데 시장은 예상보다 흐름이 좋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온다고 할지언정 그 이후 발표되는 그러니까 그 경제 지표 중에서 이제 뭐 물가 관련된 것이 이제 고점을 찍었다는 것을 계속 확인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점에 베팅하는 분위기인데 저는 원래 이제 이번 주 초반에 이번 주에 잭슨홀 미팅 이전에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이제 재료 노출로 상승 전환하고 그렇지 않고 미리 상승하면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보셔서 네. 오늘 신규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된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제 주말에 이제 요즘 자주 보는 것이 사이트가 이제 CME 패드와치를 가장 자세히 네. 보고 있는데 좀 인상 확률이 지금 75bp가 좀 더 높아지는 걸로 오늘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어제부터 바뀌었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좀 주말에 꼭 확인을 해보면서 전략을 수정하셔야 되는데 일단 최근 그 태조 이방원 그런 주도들 중에서 이격이 크게 벌어진 이후에 쉬는 종목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아무래도 장기간 상승 누적이 지속되면서 좀 피로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기억도가 가대한 종목은 신규 매수에는 좀 신중할 필요가 있는 전략으로 대응하셔야 된다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 상승 이후 쉬었던 종목에 다시 관심을 가지는 전략이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러한 범주에서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 연성회로 기판 관련주 BH를 좀 관심 종목으로 설정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BH 같은 경우는 어제 테슬라 관련 호재로 큰 폭의 상승도 나타났었는데 다음 달 8일 애플의 그 신규 아이폰 런치까지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또 BH 같은 경우는 아이폰이 아니더라도 향후 매출 증가 요인이 많은데 애플 같은 경우가 이제 OLED 디스플레이 기반의 다양한 제품군을 출시할 예정에서 장기적인 수혜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본다면 LG전자로부터 인수한 차량용 무선 충전 사업을 오는 4분기부터 시작해서 내년 약 2천억 원 수준의 매출 증가가 기대된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전기차와 관련해서 이제 배터리의 연성 회로 기판이 전선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도 장기적으로 고성장 기대 요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가 한 PER 7배 중반인데 이런 점도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네. 다음 주 유망 종목으로 좀 관심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또 CME 패드와치 말씀해 주시고 확인해 보니까 75bp 인상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면서 62.5%까지 올라갔네요. 이 부분 또 이슈를 확인하고 가자. 이에 따라서 오늘은 신규 매수를 좀 자제를 하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의 김영재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